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의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환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오디박스 권정환 대표입니다. 잘 지내고 왔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바쁘게 보내고 오늘 녹음하러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큰 계약건이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벌써 양재역까지 소문이 다 났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예, 제가 좀 뻑이 세서. 네, 기분 좋게도 사실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예. 불과 며칠 전에 텐트 깔끔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하. 요즘에 캠핑을 많이 하시니까 집에서는 텐트 세탁 자체가 힘드시니까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정원이 있는 집이 아니고서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한 세탁이기 때문에 요즘에 몇몇 텐트만 전문으로 세탁하는 업체가 있어요. 아하. 네, 그 중에서 뭐 국내에서 1, 2위 하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업체가 이제 저희 니곽스 제품을 그동안에도 조금은 사용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하고 마케팅도 좀 하고 진행할 수 있게 업무 협약 같은 그런 좀 텐트 깔끔이나 이제 앞으로 할 일을 많이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니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뭘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 니곽스 제품을 가지고요. 예. 발수 처리라든지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은 하고 있어요. 텐트에다가? 예. 그 처리를 할 때 하고 계신데 예. 이제 앞으로는 내년 1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니곽스 본사에서 제품 처리하고 나면은 보통 고어텍스 같은 제품 보면 멋있는 택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저희 제품으로 세탁이라든지 발수라든지 그런 처리를 하신 거에 대한 인증서를 하나 넣어 드릴 거고요. 네. 간단하게는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좀 마케팅을 공유하기로 어제 업무 협약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텐트를 살 때 니곽스 택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이거 보고 결정하면 되겠네요. 구매하실 때는 그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구매할 때는 아니고? 구매할 때는 아니고 그쪽에서 세탁, 발수 그런 걸 처리하실 때 어떻게 보자면 뭐 전문적인 세탁소에서 전문적인 세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객들한테 안심 그런 걸 하실 수 있게 그런 업무 협약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스 난다고 손세차를 하시거든요. 코인 넣어서 2,000원 넣으면 물 쫙 나오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쵸. 혹시 텐트도 그런 데가 없나요? 텐트 마니아 분들이 직접 손으로 할 수 있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공간이 좀 허락되면은 좀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텐트 세탁하는 곳에 오셔서 자기가 좀 하실 수 있게 공간을 허용을 해드리긴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 세차장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요. 공간을 빌려주고 자기 걸 좀 해보는. 근데 혼자서 하긴 조금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좀 도와주면서 자기 걸 하는 방법은 있긴 한데 그게 공식적인 셀프 텐트 세탁 개념은 아니고요. 친분 있으신 분들이 공간과 시간이 허용될 때 그때 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권 대표님이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잘 안 되던 게 요번에 됐다. 그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대답을 그렇게 할까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참 뭐해서 사실 뭐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경불진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많은 뭐 청취하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회사 게시판이나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신 분들 계시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좀 기쁘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또 저희가 좀 했으면 하는데 하면서 좀 기다렸던 게 이렇게 좀 돼주니까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앞으로 계약하실 때는 이렇게 방송 나왔던 거 그 파일 보내주세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계약 도장 그냥 팍팍 찍어주지 않을까요? 네, 오늘 방송 끝나면 텐트 깔끔이 조사장님께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텐트 깔끔이뿐만 아니라 사실 제주도에서도 더 런던이라고 셀프 세탁 빨래방을 저희가 그 기존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제주도에 요즘에 워낙 민박 개념으로 효리네 민박.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민박집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니까 그렇죠. 셀프 세탁방이 제주도에 좀 성업입니다. 근데 더 런던이가 애월읍에 그 괜찮은
또 샵을 열면서 저희 또 니곽스 제품을 꼭 가져가고 싶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이효리 씨, 이상순 씨가 니곽스를 쓰는 거 아닐까요? 쓰시고 좀 사진 좀 찍어줬으면 그러니까 좋겠네요. 그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네. 거기다가 아이유 씨까지. 아,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럼 대박일 텐데요. 민박을 하면은 빨래를 그 주인들이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손님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뭐 민박집마다 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직접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더 런던이 말고도 그러니까 셀프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세탁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민박집 자체에 뭐 세탁기를 놓아서 하는데 그건 좀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좀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렇죠. 또 바로바로 입어야 되잖아요. 예. 건조까지 이제 세탁방에서는 되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셀프 빨래방 이용할 때도 니곽스로 처리해 주는지 이거 반드시 봐야 되겠군요. 보시면은 런던이 가시면은 예. 아웃도어 코스 예. 그리고 다운 코스를 이렇게 선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세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세탁소가 아닌 다른 데를 가더라도 우리가 그 니곽스 세제를 들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셀프 세탁방 시스템 자체는 세제를 본인이 투입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네네. 세제통이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 세제통을 이렇게 끼워놓은 카트리지 방식으로 끼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제를 빼갈까 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5리터짜리 제품을 이제 카트리지처럼 이렇게 딱 끼워놓으시면은 선택하면 정량이 딱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네요.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예고를 해주셨어요. 등산 자켓에 불편한 진실이 너무나 많다. 요즘에 워낙 일교차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등산용 자켓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한 자켓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제품을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다운 말씀드렸듯이 뭐 다운은 뭐 방송 나간 이후로 다시 TV에서 롱다운들이 뭐 엄청나게 또 광고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각 브랜드별로 이제 보도자를 만들면서 무슨 롱패딩 뭐 완판이네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불진 덕분에 완판이다 이런 얘기는 없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는 사실은 신상을 사지 말아라. 가급적이면 그리고 그 유행이 올해 길어야 내년 정도까지밖에 안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라. 그다음 만약에 사게 될 경우에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 제품을 사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뭐 계속 올해 갑자기 또 며칠 사이에 날씨가 또 쌀쌀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롱패딩 찾는 분들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아이템 중에서 사실 중요한 게 이제 패딩, 그러니까 다운 제품과 맞춰가지고 이제 기능성 자켓. 그래서 자켓이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뭐 한두 벌씩은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켓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 대표가 그 기능성 제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어떻게 또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켓 같은 경우 저희가 사실 때 방수 자켓이라는 게 있고요. 또 발수 자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수 자켓은 영어로 얘기하면 워터 레지스턴스입니다. 그래서 물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그러면서 몸 안에서 나는 땀은 밖으로 배출을 하는 그런 자켓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수 자켓이라고 하면 100% 방수가 아닌 그냥 물방울을 튕기는, 물방울이 튕겨 나가는 그런 자켓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워터프루프 또는 워터 리펠런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켓을 사실 때 그 두 가지, 내가 필요한 게 방수 자켓인지 아니면 발수 자켓인지 그 부분을 먼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건 없나요? 방수 자켓은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수 자켓은 기본적으로 물을 자체를 막기 때문에 당연히 물방울이 튕겨나가기도 하고 몸에서 나는 땀을 밖으로 배출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능적인 게 방수 자켓이고요. 그리고 가격도 더 비싸고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발수보다 방수가 훨씬 더 기능이 많은 거군요. 그래서 사실은 발수 자켓 같은 경우가 필요한 경우에 굳이 방수 자켓을 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일단은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필요한지 부분을 먼저 고르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다시 원단. 예. 의류의 가장 기본은 원단입니다. 원재료가 무엇인지. 예.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원단인지 아니면 수입된 원단인지 그 부분을 구분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리고 원단도 폴리에스터로 만든 거인지 나일론으로 만든 거인지 그거 구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좋은 원단을 사용해서 좋은 봉제 거기다가 이제 지퍼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어떤 지퍼를 사용했는지 그 부분도 아마 꼼꼼하게 보시면 좋은 자켓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럼 다시 그 발수로 가서 발수는 그러면은 몸에 있는 땀을 밖으로 빼내는 기능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발수 같은 경우는 방수 자켓과 발수 자켓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방수 자켓이라고 하면 원단 안에다가 이렇게 비닐과 같은 필름을 붙입니다. 근데 그 필름이라는 거는 어떤 기능을 갖는가 하면 비닐에다가 미세한 구멍을 뚫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물방울 입자 큰 거는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대신에 몸에서 나는 수증기는 입자가 매우 가늘거든요. 그런 건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원단에다가 필름을 붙인 겁니다. 그게 방수 자켓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빗방울, 물방울이 수증기 입자보다 한 1000배 정도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의 공간이 물방울은 못 들어오게 하고 안에 수증기는 바깥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바람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걸 방수 자켓이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 몸에서 나는 땀은 자연히 그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방수 자켓이고 발수 자켓은 필름을 안 붙이거나 또는 필름이 아주 얇아가지고 굉장히 그 방수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안에서 나는 땀 바깥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얇은 막을 붙인 거. 발수 자켓은 그 개념입니다. 방수랑 발수랑 그 원단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겁니까? 가격 면에서요? 2배에서 3배 정도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래서 굳이 이제 혹한의 날씨에 등산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비바람이 치는 날이 때는 방수 자켓을 입는 게 좋고 오늘같이 약간 쌀쌀하고 이런 날 그냥 추위를 좀 막거나 바람을 막을 정도의 날씨라고 하면 발수 자켓을 입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남성 캐주얼 자켓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필름이 붙어 있지 않는 제품들이 많아요. 런던 포그라든가 일부 유럽에서 들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다가 레인 코트라고 된 것들은 안에다 필름이 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레인코트. 그래서 제품을 보실 때 안에 필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분석표나 이런 데 써져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매장에 가서 보시면 방수 자켓이냐 아니면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방수 자켓이다라고 하면 안에 필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고어텍스라고 하는 제품은 그 원단에다가 이 필름을 붙인 원단을 고어텍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어텍스에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필름을 아까 얘기했던 방수가 되는 필름을 붙여놓는 고어텍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방수까지는 안 되지만 충분히 발수가 되는 필름을 붙여놓은 것을 윈드 스토퍼라고 합니다. 지난번 얘기하셨던.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입었던 판초이 그거랑 아이들이 입는 우비 옷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은 필름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필름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나는 땀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원단 안쪽에 몽글몽글 맺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판초유이 입을 때마다 기분이 찝찝해요. 그거는 이제 폴리우레탄 폼을 거기다가 도포를 한 형태예요. 그래서 필름이 최근에 나온 이제 기능성 제품이다라고 하면 안에 필름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가는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수증기가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판초이 입었을 때 그 목욕탕에 뜨거운 물 들어간 느낌, 맞습니다. 피부 호흡이 안 되는 느낌,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구멍을 안 뚫어놨기 때문에 필름에. 그렇군요. 그냥 비닐을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필름도 고어텍스라고 하는 제품의 필름은 자체 개발한 필름을 붙였어요. 고어텍스가 PTFE라고 하는
그 필름을 붙였고 나머지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 필름을 붙인. 그래서 약간 기능성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튼 고어텍스께 조금 더 좋은 건가요? 일단은 고어텍스가 좋은 게 겉 원단 자체도 엄선해서 선택을 했고요. 예. 안에 필름도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가 되고 밖에 원단과 안에 필름을 붙이는 기술이 이 회사가 뛰어납니다. 이게 붙이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게 5년, 10년을 입어도 이 필름과 안에 겉 원단이 들뜨지가 않는 거죠. 오래 입으면 사실 이게 필름이 떨어져 가지고 들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버블이 생깁니다. 예, 이렇게 방수 자켓 같은 거 오래 입으면은 한 4년, 5년 정도 입으면은 이렇게 닳아지는 부분에 이렇게 버블이 안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들뜨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봤어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고어텍스는 다른 소재보다 좀 덜한 거죠. 그러니까 처리 과정에서 고어텍스가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 근데 제가 듣기로 뭐 갑질도 아주 뛰어나다고 들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대한민국에서 그 원단 업체가 브랜드 업체한테 갑질하는 경우는 고어텍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이 브랜드 업체가 갑이고 원단 업체나 부자재 업체는 을이죠. 소비자는 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 유일하게 그 갑질하는 곳이 고어텍스고 고어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울먹 겨자 먹기로 사용은 하지만 항상 고어텍스에 대해서 항상 뭐 한편으로 뒷담화를 많이 까는.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눈에 쌍심지를 키고 이제 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뒷담화 중에 가벼운 거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고어텍스가 뭐 나쁘게 얘기하면 갑질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고어텍스 제품을 마트에 팔지 못하게 브랜드 업체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 못하게 해요. 제품이 저가로 팔리니까. 마트에서 팔면 10만 원 이하대 제품도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네는 이마트나 이런 데 들어가지 마라. 브랜드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도 자기네들이 선택을 해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의류업체는 한 10몇 군데밖에 사용을 못 해요. 고어텍스를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브랜드가 고어텍스 저기 원단 상담하러 오세요. 그러면 고어텍스 안 갑니다. 그래서 고어텍스를 쓸 수 있는 브랜드가 코오롱 스포츠, 뭐 밀레, 라프마, K2, 블랙약, 마운티아 이런 브랜드고요. 많이 들어보셨던 브랜드 중에서 네파라는 데는 고어텍스를 사용을 못합니다. 네파는 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단업체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맞지 않아가지고 고어텍스 자체가 이제 사용을 못하게 한 거죠. 그 기준이라는 게 지네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그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고어텍스가 그 또 하나 약간 갑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원단은 이 정도 1년에 사용을 해라라고 브랜드별로 할당을 또 줍니다. 그 사용량을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어텍스는 어느 일정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처음부터 맺어요. 그리고 매년 사용량을 조금씩 늘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고어텍스 제품은 봉제할 수 있는 곳도 국내에서 한 6군데 정도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아니 봉제 공장도? 예, 봉제 공장 자체도 지정을 합니다. 고어텍스 라이센스를 받은 공장을. 그 정도로 좀 좋게 얘기하면 품질 관리에 철저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원단을 너네 걸 사서 우리 마음대로 봉제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또 우리가 팔고 싶은 데다가 아무데나 팔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굉장히 폐쇄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그 브랜드 유통 시장을 적절히 이용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고어텍스가 외국 회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미국 회사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우리나라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만 약간 이제 독특한 호구 잡혔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퀄리티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고어텍스를 사용하는 브랜드는 고급, 고어텍스를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는 중저가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고어텍스는 한국에서 TBCF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원단 회사에서 유일하게 TBCF를 하고 있죠. 아마 보셨을 겁니다. 광고하는
그래요? 예, 매출도 상당하고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고어텍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어텍스를 회수 안 당하기 위해서 국내 브랜드 업체가 많이 고어텍스 쪽에 맞춰주는 거죠. 예. 제가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이런 고어물은 봤는데 고어텍스 광고는 못 본 것 같은데. 예, 이 그거는 이름. 예. 아니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어텍스 제품을 구매하면 품질은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고어텍스 제품을 고르고 그 중에서 이제 고도 재고가 그러니까 1년, 2년 정도 재고 상품이 있으면 그거를 고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겁니다. 그렇군요. 이마트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격 낮추니까. 네네. 그러면 2, 3년 뒤에 가격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 건가요? 그거조차도 아마 디테일하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고어 본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마트 쪽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아마 과징금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WL 고어사, 그러니까 이제 고어 코리아 그 갑질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은 브랜드 업체에서 고어텍스를 사용할 때 사용을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고어텍스 원단 자체가 비싸거든요. 비싼 원단을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3배수나 4배수를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가격이 턱없이 높기 때문에 배수를 4배수, 5배수에 붙일 수가 없어요. 고어 원단을 사용한 제품은. 그래서 예전에 만난 담당자들을 보면 3배수 붙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국내 원단을 사용한 제품은 5배수, 6배수까지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매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거 고어텍스입니까? 하고 딱 물어보면은 거기 판매사원들이 이거 한국 고어텍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 고어텍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 고어 원단을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고어 방수 기능을 가진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라는 소리죠. 전문용어로 짝퉁이죠. 그렇죠. 이미테이션 상품인 거죠. 아니 한국 고어텍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도 고어텍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란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이제 방수 기능을 가진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업체들에선 고어를 정말 쓰기 싫어해요. 자기네 마음대로 가격 책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정식 고어텍스를 쓰게 되면 가격 측면에서는 크게 뒤통수를 안 맞는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거 참 신기하네요. 갑질을 잘하는 회사인데 정작 소비자 가격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 만약에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다른 원단 배수처럼 6배수 이렇게 때려버리면 100만 원짜리 자켓이 나오고 그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매장에 가시면은 가급적이면 고어 제품을 찾는 고객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고객들은 고어텍스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구매를 유도를 합니다. 진짜 고어텍스는 고어택이 달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한국형 고어텍스에는 그런 택이 안 달려 있는 거죠. 무슨 텍스 이런 식으로 자체 텍스라는 이름을 붙여놓는 거죠. 자체 텍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텍스라든가 뭐 브랜드 업체가 원단 업체랑 공동으로 개발한 이름, 뭐 옴니텍스라든가 뭐 그냥 자체적인 이름을 만들죠. 그렇지만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소매에도 고어텍스라는 자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류 옆부분에 보면은 여기 라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켓을 이렇게 까보면 뒤쪽에다가 직조 라벨로 해가지고 붙어 있고요. 세 부분이 고어텍스를 사용한 제품은 써 있게 되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나이키랑 나이스 이런 기분이네요, 완전히. 네네네. 그래서 고객들께서는 고어텍스 부분은 이제 제품만 보시고 옆에만 돌려보셔도 충분히 고어텍스인지 아닌지는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수입차 브랜드들이 한국에만 오면 갑질을 하는 이유, 이거는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의료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어텍스가 왜 한국에서만 그렇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환경이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한국 그 소비자들이 브랜드 소구력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충성도가 되게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미국처럼 넓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좁은 시장 안에서 엄청난 마케팅비를 투자를 해서 소재에 대한 브랜드력을 높여놓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10년, 20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브랜드 밸류가 한번 높아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일단은 소비자들 자체가 고어텍스를 알아버리니까 브랜드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예. 아니 이렇게 한국 소비자들이 유독 고어텍스 사랑이 크다면 글로벌 고어텍스 입장에서는 야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더 잘해줘, 파격적으로 해줘, 가격도 좀 낮춰주고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이익이 남으면 그 부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환원해 주거나 그러지 않고요. 마케팅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한 3, 4년 전까지도 코롱 스포츠가 전 세계에서 고어텍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예요. 그랬어요? 예. 한 10년 전만 해도 한 글로벌에서 7, 8위 정도고 노스페이스가 1등이었었는데 2, 3년 전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고어텍스 사용량 전 세계 넘버원이 코롱 스포츠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어텍스에 대한 사랑은 정말 유난히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아니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일반 원단과 고어텍스 원단이 있고 동일한 가격이라고 보면 당연히 고어텍스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군요. 오히려 좋은 게 왜 그런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 어떤 철판을 썼는지 도요타에 어떤 철판을 썼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분 공개를 안 해주잖아요. 저는 압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현대는 현대 대철 강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가 힘들고 왜 5년이 되면 한국 차는 썼고 외국 차는 철판이 안 썼고 하는 이유는 처음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게 현대 제철을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원단 자체를 눈으로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만져보면 거의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입어보고 3년, 4년, 5년 지나면은 원단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군요. 또 저희가 챙겨야 될 구매 노하우가 있나요? 그 이외에 또 수입된 원단들이 많습니다. 독일에서 들어온 심파텍스라고 하는 원단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 도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들어온 엔트란트라는 소재, 그 다음에 더미작스라고 하는 소재, 그런 제품들도 한국에서 생산되는 원단보다 퀄리티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런 것들도 다 택이 달려있나요? 택이 다 달려있어요. 저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대전에서 쭉 자랐거든요. 근데 저희 대전에 충남방적이라는 회사가 아주 큰 게 있었어요. 있습니다. 면방사.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뭐 한국을 대표하는 섬유 기업인데 예전에 우리나라 하면 섬유 이런 공식이 있을 정도로 되게 발달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거의 후진국 수준인데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1960년대 70년대부터 섬유를 사양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좀 안 했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태리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런 나라에서는 그쪽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는데 한국은 완전히 그냥 사양산업으로 치부를 해가지고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했죠. 그래서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는 일반 패션용 소재 같은 경우가 약간 후진국 쪽으로 저가의 제품들은 후진국으로 넘어가니까 산업용 섬유 쪽으로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항공기에 들어가는 뭐 탄소 섬유라든가 타이어에 들어가는 코드, 그다음에 에어백이 들어가는, 그다음 공사 같은 거 할 때 바람막이로 사용하는 원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 고도화하는 쪽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자꾸 포커싱을 맞춰줬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중저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이 베끼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럼 고어텍스도 비밀 자료를 훔쳐와서라도 그걸 똑같이 베끼는 능력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고어라는 회사는 안에 그 필름 자체가 특허가 됐던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됐더니면 지금 풀린 거예요? 한 10년 전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물질 특허가 난 필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단 같은 걸 개발을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물질 특허를 내 가지고 그거를 한 뭐 40년, 50년 이렇게 보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 자체는 듀폰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이제 고어라는 회사가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붙였고 그거를 2000년 초반까지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독점을 했고 또 그거에
그에 따른 브랜딩화를 한 거죠. 원단 자체를. 아하. 한국에서도 뭐 코롱이나 이런 데도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단이 있지만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재 같은 거 하나하나가 브랜딩화 하는데 되게 이제 뒤처지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원단 업체들, 브랜드 업체들에서도 원단도 싼 거 제조 원가 때문에 싼 거만 찾다 보니까 고급 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국내 원단 업체들이. 예. 결국 박정희 탓이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근데 사실은 지금도 섬유 강국으로 보면 일본이라든가 이태리, 영국 이런 데들도 섬유 강국인데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버린 맞아요. 그런 형태죠. 예. 근데 정작 지금은 이 섬유 산업이 오히려 더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식주의 한 분야고 사실은 지속 가능한 어떻게 보면 산업인데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이제 고부가치 제품은 개발하는 쪽으로 자꾸 맞춰지지 않고 이제 아무래도 중저가, 싼 원단 이런 거 중심으로 계속 이제 더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나오는 원단이라든가 가공 기술 이런 부분도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일본 쪽보다는 중국 쪽에 더 품질은 가깝다고 보는 게 맞죠. 아, 그래요? 앞으로 우주여행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우주복 하나가 100억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럼 섬유 산업 잘했으면 떼돈을 벌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새로운 원단이 나오면 나사에 들어간 거나 펜타곤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뭐 아시겠지만 국방부로만 들어가겠죠. 군대에는 가장 싼 원단. 네. 맞아요. 뭐 30년 40년 동안 똑같은 침낭을 정말 솜으로 된 똑같은 침낭을 그 맨날 아직도 먼지 털나면 그 모포 아니 그럼 다음에 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주는 군화를 신으면 100% 무좀이 걸리는지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뭘 쓰길래 도대체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군납비리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단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규정들도 많이 근데 최근에 조금 그런 부분이 풀려가지고 고어텍스를 사용한 군화가 군대에 납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군화예요? 예, 그래서 제품 퀄리티 되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고어텍스를 사용한 제품은 일정 퀄리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산 제품은 후회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재수도 더럽게 없었죠. 군화를 3일을 신었는데 피가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자갈이 들어왔나 내 눈에 안 보이는. 알고 봤더니 그 군화에 있던 철사 같은 게 턱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섬유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모든 원단들이 개발될 때마다 나사, 펜타곤 여기에 먼저 적용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신력을 얻은 다음에 일반 패션 쪽으로 서서히 넓혀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한국은 군납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죠. 뭐 박정희 때부터 그래 왔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소재가 군대에서 가장 먼저 사용될 수 있는 시기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작업복, 안전화, 작업복 이런 것들도 수준이 되게 낮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소방관들이 맞아요. 그런 것들도 정말 싸구려 제품. 장갑 하나하나도 정말 제일 싸구려 제품들. 그런 것부터가 일단 고급 제품들을 사용을 해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뭐 자켓 같은 경우 고른 요령에 대해 길게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사실은 원단을 보고 고르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그 원단은 가급적이면 고어텍스라는 원단, 그 다음에 퍼텍스라고 하는 원단, 그 다음에 뭐 심파텍스, 엔트란트 이렇게 되어 있는 원단을 고르는 게 일단은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브랜드라든가 맞는 가격대 이런 거는 고객분이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자켓 같은 경우 고를 때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퍼 부분입니다. 지퍼요? 예. 지퍼도 이제 보시면 YKK라고 하는 지퍼 그 유명하잖아요. 고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YKK가 요시다 공업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1930년대에 설립이 됐어요. 그때부터 지퍼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한 80년 정도 지퍼만 가지고 전 세계 매출이 한 1조 6천억 원 정도. 그렇죠. 도가 튀었겠네요. 그러니까 지퍼의 신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뭐 페라가모, 루이비통 모든 브랜드들이 YKK 지퍼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YKK 지퍼를 사용하는 브랜드는 거기에 지퍼에
지퍼 풀러라고 그러죠. 거기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YKK라고 로고가 달려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자켓 같은 거 고를 때도 가급적이면 YKK 지퍼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퍼를 80년 만들었으면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평소 옷 살 때 이렇게 지퍼 로고까지 확인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거기 하나에도 아무래도 지퍼를 하나 하면 10년 정도 입으면 수천 번을 벗었다, 예를 들어서 입었다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2주년 때 이 PD님이랑 제가 우리끼리 한번 호사를 누려보자 해가지고 블랙야크 계열의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 점퍼를 반값에 샀어요. 원가는 훨씬 더 비싼데 반값에 샀는데 제 거 같은 경우는 지퍼가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한 5분 동안 마음 수련을 한 다음에 기를 모아서 순간적으로 쫙 올려야 이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퍼 차이도 뭐 별 차이가 있겠느냐라고는 하지만 특히 애드롭 같은 경우 맞아요. 지퍼 때문에 지퍼 또 갈아야 되고 또 되게 짜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급 제품일 경우에는 YKK를 지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금속으로 된 형태와 플라스틱으로 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상관없이 그거를 사시면 내구성이 뛰어나니까. 그리고 사실은 YKK도 이제 한국 수요가 많다 보니까 평택에다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생산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분들 같은 건 메이드 인 재팬 YKK를 사용하는 것도 있죠. 그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거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확인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수입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일본 그 YKK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국에서 생산하는 이제 라프마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YKK 지퍼를 사용하더라도 그게 거의 메이드 인 코리아인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도 미세한 차이고요. 사실은 YKK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브랜드 그 밸류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퀄리티는 좋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원단, 부자재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고르시면은 아마 자켓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 기능성 자켓이 아닌 캐주얼 자켓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빈폴이라든가 아니면 남성복에서 나오는 캐주얼한 자켓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100% 폴리에스터 또는 100% 나이론 제품보다는 폴리에스터, 나이론 이런 걸 섞은 그런 원단을 고르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아니 술은 섞어 먹으면 더 취하는데 원단은 섞는 게 훨씬 나은 건가요? 섞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100% 폴리에스터나 100% 나이론 제품 같은 경우를 고르면 원단 가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싸고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타소재, 두 가지 소재나 세 가지 소재를 섞어서 하면은 훨씬 더 견고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내구성이나 그러니까 하나의 소재가 가진 특성을 하나의 소재가 좀 보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어떤 캐주얼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좀 색이 좀 바래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큰 문제 없이 그 원사 자체를 좀 단면을 동그란 단면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만든 실을 사용했거나 사각형으로 만든 실을 사용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그런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고르는 것도 좋죠. 폴리에스터나 나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면을 동그랗게 안 만들고 삼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사각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수에서 노즐 뽑듯이 이렇게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삼각형으로 만든 실을 가지고 옷을 짜면 광택이 나는 거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화학 섬유는 만들기 나름이다. 거기다 은가루 조금 넣으면 그게 은 나노 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인이라고 하는 P라고 하는 물질을 넣으면 약간 방염 성과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내기 나름인 거죠. 삼각형 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별 모양이나 뭐 이런 모양도 만들 수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쿨맥스라고 하는 소재는 이렇게 비행 접시 모양으로 돼 있어요. 비행 접시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분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기 쉬운 구조로 만든 거죠. 모든 폴리에스터, 모든 나이론은 단면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거 재밌네요. 국수 뽑아내듯이 뽑아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물질을 넣느냐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학 섬유 같은 경우는 이런 광택이 나기도 하고 터치감 같은 경우도 반투명으로 만드느냐 투명으로 만드느냐 이것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풀덜이냐 덜이냐 이래가지고 그것도 화학 섬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느낌을 면과 같이 낼 수도 있게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화학 섬유는 되게 자유롭게 가공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이 재킷 보관 방법도 좀 궁금하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안 입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또 자주 입는 시기에 또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 건지 보통 신문지를 깔아 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햇빛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말씀드렸듯이 그 화섬으로 만든 자켓 같은 경우는 뭐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탁을 잘 한 상태에서 보관을 하면 그 안에 곰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없앨 수 있으니까요. 관리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오디오보다는 비디오를 보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편하시고요. 그냥 제가 절차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세탁을 고어텍스로 말씀드릴게요. 쉽게. 방수하고 방풍이 되고 발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땀도 내보내요. 다양한 기능을. 그러면은 얘는 깨끗하게 세탁을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리고 방수 능력은 얘가 필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관리할 때 손을 댈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발수 능력과 투습 능력은 굉장히 관계가 밀접합니다. 몸에 있는 땀이 밖으로 나가려면은 필름을 통과해야 되는데 필름과 원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원단이 젖게 되면은 물을 먹게 되면은 땀이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니곽스 발수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굉장히 발수제 방수 기능 때문에 쓰는 거야?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발수제를 써야지 투습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비닐 옷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수제를 꼭 방수 투습 자켓에는 발수제를 꼭 쓰시면서 처리를 해주셔야지만이 얘가 50만 원짜리 오시면 50만 원짜리 기능을 하는 거지. 그렇군요. 물이 묻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땀이 밖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이 젖게 되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옷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겨울 같은 때는 그 물이 있으니까 거기가 살짝 얼게 되고 굉장히 지금 불편함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실 때는 그 방수 자켓은 발수력을 살려주는 게 그 제품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본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자켓을 가정용 세탁기에 물과 비트와 피존만 넣고 꺼내서 말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용 세제를 왜 쓰느냐 그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이시잖아요. 전용 세제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쓰는 세제는 옷을 세탁하는 때는 없애져요. 근데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게 요즘에 가루 세제에서 액체 세제도 많이 넘어왔잖아요. 찌꺼기, 그러니까 잔여물이 남지 않는 게 덜 남기 위해서 액체 세제도 넘어왔는데 액체 세제도 잔여물이 남습니다. 그래요? 네, 되게 이제 미세하게 남기 때문에 전용 세제가 비싼 이유는 똑같은데 헹굼을 2번 하고 나서 딱 보면은 잔여물이 거의 안 남고 똑같은 액체 세제여도 잔여물이 남아요. 잔여물이 남는다는 거는 모든 세제는 잔여물이 있으면은 물을 끌어당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 자켓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막아버리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용 세제와 발수제를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PD님이 질문해 주신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액체 세제가 잔여물이 남으면 그건 사기잖아요. 액체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조금 그게 좀 깊은 내용인데요. 저도 사실 좀 파헤치는 내용인데 원액 자체에서 원액과 물과 섞어서 하는 그런 농도 조절하고 할 원가 문제죠. 사실은 그것도 원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잔여물이 남는다는 거는 전용 세제가 좋은 이유는 세탁할 때는 거품이 많이 나요. 헹굼 작업을 그냥 일반 세제는 2번, 3번 하고 나도 뭔가 좀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전용 세제는 그거를 훨씬 적게 느끼실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 세제를 왜 쓰느냐 하면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한번 빨아보면 확실히 눈으로 보이겠네요. 지금 한국에서 저희는 전용 세제를 팔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조금 이제 선진국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에서 전용 또 세제가 발전한 이유가 그런 거하고 좀 비례가 있더라고요. 무슨 관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좀 산다 하는 나라가 일본이 굉장히 지금 이 시장이 크고요. 예. 유럽 쪽에 가면은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부터 선진국이고 지금도 선진국인 나라 그쪽에서는 이 시장이 있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저도 아직 좀 연구 중인데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모르면 모르지만 한번 알게 된 이상은 계속 좋은 거를 하게 되는 거는 뭐 인간의 당연한 본성인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같아요. 판초 우위 그 느낌 그 남자들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전용 세제로 고어텍스 자켓을 빨면 아주 상쾌하고 원래 기능을 그대로 살려서 입을 수 있지만 전용 세제를 쓰지 않으면 판초 우위를 입는 느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탁법은 뭐 세탁법보다 왜 세탁을 해야 되는지 정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진짜 세탁하시는 거를 하실 때 처음에 두려우시면 예. 유튜브라든지 뭐 네이버 TV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냥 요리하듯이 따라 하시면은 자신감이 아마 생기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정한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비싼 옷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어떻게 골라야 되고 그걸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아주 귀한 분을 모실 예정이죠? 네, 다음 주에 니곽스가 영국 회사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 그 영국에서 아시아를 전체 총괄하는 팀장님이 계세요. 영어 준비되셨죠, PD님들? 그렇죠. 저희에게는 구글 번역기가 있고 예. 네이버 팝하고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세요? 네, 물론 영국에 거주하시고 영국 남자분과 결혼해서 그쪽 가셨는데. 여성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여성분이시고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생활하셨기 때문에 예.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영국 니곽스 본사 얘기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에 관련된 얘기도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스토리 저도 뭐 저녁 자리에서 얘기하고 했는데 예. 재미난 얘기 많으실 거예요. 유도해 주시면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국제 결혼이죠. 그러니까요. 국제 결혼 할 만하냐? 예. 아니 영국 남자 이 동영상도 상당히 인기가 있잖아요. 진짜 그런 영국 남자랑 사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재미난 얘기 많이 준비해 오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재료가 무엇인지 예.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원단인지 아니면 수입된 원단인지 그 부분을 구분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리고 원단도 폴리에스터로 만든 거인지 나일론으로 만든 거인지 그거 구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좋은 원단을 사용해서 좋은 봉제 거기다가 이제 지퍼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어떤 지퍼를 사용했는지 그 부분도 아마 꼼꼼하게 보시면 좋은 자켓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럼 다시 그 발수로 가서 발수는 그러면은 몸에 있는 땀을 밖으로 빼내는 기능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발수 같은 경우는 방수 자켓과 발수 자켓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방수 자켓이라고 하면 원단 안에다가 이렇게 비닐과 같은 필름을 붙입니다. 근데 그 필름이라는 거는 어떤 기능을 갖는가 하면 비닐에다가 미세한 구멍을 뚫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물방울 입자 큰 거는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대신에 몸에서 나는 수증기는 입자가 매우 가늘거든요. 그런 건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원단에다가 필름을 붙인 겁니다. 그게 방수 자켓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빗방울, 물방울이 수증기 입자보다 한 1000배 정도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의 공간이 물방울은 못 들어오게 하고 안에 수증기는 바깥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바람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걸 방수 자켓이 막아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 몸에서 나는 땀은 자연히 그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방수 자켓이고, 발수 자켓은 필름을 안 붙이거나 또는 필름이 아주 얇아가지고 굉장히 그 방수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안에서 나는 땀 바깥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얇은 막을, 굉장히 얇은 막을 붙인 거. 아하. 발수 자켓은 그 개념입니다. 방수랑 발수랑 그 원단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겁니까? 가격 면에서요? 2배에서 3배 정도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래서 굳이 이제 혹한의 날씨에 등산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비바람이 치는 날이 때는 방수 자켓을 입는 게 좋고, 오늘같이 약간 쌀쌀하고 이런 날 그냥 추위를 좀 막거나 바람을 막을 정도의 날씨라고 하면 발수 자켓을 입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남성 캐주얼 자켓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필름이 붙어 있지 않는 제품들이 많아요. 런던 포그라든가 일부 유럽에서 들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다가 레인 코트라고 된 것들은 안에다 필름이 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아, 레인 코트. 그래서 제품을 보실 때 안에 필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분석표나 이런 데 써져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매장에 가서 보시면 방수 자켓이냐 아니면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방수 자켓이다라고 하면 안에 필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의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환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오디박스 권정환 대표입니다. 잘 지내고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바쁘게 보내고 오늘 녹음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큰 계약건이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벌써 양재역까지 소문이 다 났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좀 뻑이 세서. 기분 좋게도 사실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던 부분이었었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 텐트 깔끔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하. 요즘에 캠핑을 많이 하시니까 집에서는 텐트 세탁 자체가 힘드시니까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정원이 있는 집이 아니고서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한 세탁이기 때문에 요즘에 몇몇 텐트만 전문으로 세탁하는 업체가 있어요. 아하. 그 중에서 뭐 국내에서 1, 2위 하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그 업체가 이제 저희 니곽스 제품을 그동안에도 조금은 사용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하고 마케팅도 좀 하고 진행할 수 있게 업무 협약 같은 그런 좀 텐트 깔끔이나 이제 앞으로 할 일을 많이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니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뭘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 니곽스 제품을 가지고요. 발수 처리라든지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은 하고 있어요. 텐트에다가? 그 처리를 할 때 하고 계신데 이제 앞으로는 내년 1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니곽스 본사에서 제품 처리하고 나면은 보통 고어텍스 같은 제품 보면 멋있는 택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저희 제품으로 세탁이라든지 발수라든지 그런 처리를 하신 거에 대한 인증서를 하나 넣어드릴 거고요. 간단하게는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좀 마케팅을 공유하기로 어제 업무 협약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텐트를 살 때 니곽스 택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이거 보고 결정하면 되겠네요. 구매하실 때는 그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구매할 때는 아니고? 구매할 때는 아니고 그쪽에서 세탁, 발수 그런 걸 처리하실 때 어떻게 보자면 뭐 전문적인 세탁소에서 전문적인 세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객들한테 안심 그런 걸 하실 수 있게 그런 업무 협약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스 난다고 손세차를 하시거든요. 코인 넣어서 2,000원 넣으면 물 쫙 나오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쵸. 혹시 텐트
텐트도 그런 데가 없나요? 텐트 마니아 분들이 직접 손으로 할 수 있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공간이 좀 허락되면은 좀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텐트 세탁하는 곳에 오셔서 자기가 좀 하실 수 있게 공간을 허용을 해드리긴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 세차장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요. 고어텍스라고 하는 제품은 그 원단에다가 이 필름을 붙인 원단을 고어텍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어텍스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필름을 아까 얘기했던 방수가 되는 필름을 붙여놓는 고어텍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방수까지는 안 되지만 충분히 발수가 되는 필름을 붙여놓은 것을 윈드 스토퍼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입었던 판초이 그거랑 아이들이 입는 우비 옷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은 필름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필름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나는 땀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원단 안쪽에 몽글몽글 맺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판초유이 입을 때마다 기분이 찝찝해요. 그거는 이제 폴리우레탄 폼을 거기다가 도포를 한 형태예요. 그래서 필름이 최근에 나온 이제 기능성 제품이다라고 하면 안에 필름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가는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수증기가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판초이 입었을 때 그 목욕탕에 뜨거운 물 들어간 느낌, 맞습니다. 피부 호흡이 안 되는 느낌,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구멍을 안 뚫어놨기 때문이죠. 필름에. 그렇군요. 그냥 비닐을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필름도 고어텍스라고 하는 제품의 필름은 자체 개발한 필름을 붙였어요. 고어텍스가 PTFE라고 하는 그 필름을 붙였고 나머지 다른 제품들 같은 건 폴리에스터 필름을 붙인. 그래서 약간 기능성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튼 고어텍스께 조금 더 좋은 건가요? 일단은 고어텍스가 좋은 게 겉 원단 자체도 엄선해서 선택을 했고요. 안에 필름도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가 되고 밖에 원단과 안에 필름을 붙이는 기술이 이 회사가 뛰어납니다. 이게 붙이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게 5년, 10년을 입어도 이 필름과 안에 겉 원단이 들뜨지가 않는 거죠. 오래 입으면 사실 이게 필름이 떨어져 가지고 들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버블이 생깁니다. 이렇게 방수 자켓 같은 거 오래 입으면은 한 4년, 5년 정도 입으면은 이렇게 닳아지는 부분에 이렇게 버블이 안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들뜨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봤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고어텍스는 다른 소재보다 좀 덜한 거죠. 그러니까 처리 과정에서 고어텍스가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듣기로 뭐 갑질도 아주 뛰어나다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대한민국에서 그 원단 업체가 브랜드 업체한테 갑질하는 경우는 고어텍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이 브랜드 업체가 갑이고 원단 업체나 부자재 업체는 을이죠. 소비자는 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정입니다. 소비자는. 그런데 유일하게 그 갑질하는 곳이 고어텍스고 고어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울먹 겨자 먹기로 사용은 하지만 항상 고어텍스에 대해서 항상 뭐 한편으로 뒷담화를 많이 까는.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예고를 해주셨어요. 등산 자켓에 불편한 진실이 너무나 많다. 요즘에 워낙 일교차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등산용 자켓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한 자켓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제품을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다운 말씀드렸듯이 뭐 다운은 뭐 방송 나간 이후로 다시 TV에서 롱다운들이 뭐 엄청나게 또 광고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각 브랜드별로 이제 보도자를 만들면서 무슨 롱패딩 뭐 완판이네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불진 덕분에 완판이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는 사실은 신상을 사지 말아라. 가급적이면 그리고 그 유행이 올해 길어야 내년 정도까지밖에 안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라. 그다음 만약에 사게 될 경우에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 제품을 사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뭐 계속 올해 갑자기 또 며칠 사이에 날씨가 또 쌀쌀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롱패딩 찾는 분들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아이템 중에서 사실 중요한 게 이제 패딩, 그러니까 다운 제품과 맞춰가지고 이제 기능성 자켓. 그래서 자켓이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뭐 한두 벌씩은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켓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 대표가 그 기능성 제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어떻게 또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켓 같은 경우 저희가 사실 때 방수 자켓이라는 게 있고요. 또 발수 자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수 자켓은 영어로 얘기하면 워터 레지스턴스입니다. 그래서 물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그러면서 몸 안에서 나는 땀은 밖으로 배출을 하는 그런 자켓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수 자켓이라고 하면 100% 방수가 아닌 그냥 물방울을 튕기는, 물방울이 튕겨 나가는 그런 자켓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워터 프루프 또는 워터 리펠런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켓을 사실 때 그 두 가지, 내가 필요한 게 방수 자켓인지 아니면 발수 자켓인지 그 부분을 먼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건 없나요? 방수 자켓은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수 자켓은 기본적으로 물을 자체를 막기 때문에 당연히 물방울이 튕겨나가기도 하고 몸에서 나는 땀을 밖으로 배출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능적인 게 방수 자켓이고요. 그리고 가격도 더 비싸고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발수보다 방수가 훨씬 더 기능이 많은 거군요. 그래서 사실은 발수 자켓 같은 경우가 필요한 경우에 굳이 방수 자켓을 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일단은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필요한지 부분을 먼저 고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시 원단. 의류의 가장 기본은 원단입니다. 원재. 공간을 빌려주고 자기 걸 좀 해보는. 근데 혼자서 하긴 조금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좀 도와주면서 자기 걸 하는 방법은 있긴 한데 그게 공식적인 셀프 텐트 세탁 개념은 아니고요. 친분 있으신 분들이 공간과 시간이 허용될 때 그때 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권 대표님이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잘 안 되던 게 요번에 됐다. 그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대답을 그렇게 할까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참 뭐해서 사실 뭐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경불진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많은 뭐 청취하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회사 게시판이나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신 분들 계시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좀 기쁘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또 저희가 좀 했으면 하는데 하면서 좀 기다렸던 게 이렇게 좀 돼주니까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앞으로 계약하실 때는 이렇게 방송 나왔던 거 그 파일 보내주세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계약 도장 그냥 팍팍 찍어주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 끝나면 텐트 깔끔이 조사장님께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텐트 깔끔이뿐만 아니라 사실 제주도에서도 더 런던이라고 셀프 세탁 빨래방을 저희가 그 기존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제주도에 요즘에 워낙 민박 개념으로 효리네 민박.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민박집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니까 그렇죠. 셀프 세탁방이 제주도의 좀 성업입니다. 근데 더 런던이가 에월읍에 그 괜찮은 또 샵을 열면서 저희 또 니곽스 제품을 꼭 가져가고 싶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이효리 씨, 이상순 씨가 니곽스를 쓰는 거 아닐까요? 쓰시고 좀 사진 좀 찍어줬으면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네. 거기다가 아이유 씨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박일 텐데요. 민박을 하면은 빨래를 그 주인들이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손님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뭐 민박집마다 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더 런던이 말고도 그러니까 셀프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세탁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민박집 자체에 뭐 세탁기를 놓아서 하는데 그건 좀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좀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렇죠. 또 바로 입어야 되잖아요. 건조까지 이제 세탁방에서는 되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셀프 빨래방 이용할 때도 니곽스로 처리해 주는지 이거 반드시 봐야 되겠군요. 보시면은 런던이 가시면은 아웃도어 코스 그리고 다운 코스를 이렇게 선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세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세탁소가 아닌 다른 데를 가더라도 우리가 니곽스 세제를 들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셀프 세탁방 시스템 자체는 세제를 본인이 투입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제통이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 세제통을 이렇게 끼워놓은 카트리지 방식으로 끼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제를 빼갈까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5리터짜리 제품을 이제 카트리지처럼 이렇게 딱 끼워놓으시면은 선택하면 정량이 딱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네요.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